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기암시 공식을 하고,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1조를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왕 크게 한번 벌어봐야죠. 1조를 벌려면 이제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조, 네, 동그라미가 12개입니다. 1조. 제3단계, 2단계 했나요? 한 번 더 하죠.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일단은 오늘 이제 우리 그 최현종 이사님께서 오셔서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을 솔라나를 홍보했던 팀들이 지금 전 세계의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카드 서비스, 앨범 서비스, 또 실생활 투자 플랫폼 리얼 월드 에셋 RWA가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실생활 서비스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의 톤 코인 측과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든지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사로 거버넌스 얼라이언스로 이제 KBW 이번에 9월달에 행사했던 주관했던 그 회사가 우리 후원사로 들어왔고요.
또 하웨이도 중국의 하웨이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많은 그런 토큰들이 ERC20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해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발행형이죠, 발행형. 우리도 우리 XRC20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게 되고, 우리 기반으로 해서 많은 실생활에서 이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토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술력이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어쨌든 정부와 계약을 하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이제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파이코인 아시죠? 파이코인이 전 세계에 그거를 채굴이랍시고 한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6천만 명. 근데 이제 그거는요, 정말 코인을 채굴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포인트일 뿐이랍니다. 포인트.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전 세계에 이제 유저를 모집을 하는데 파이가 했던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지갑을 쓰는 유저들이 앨범 서비스도 그렇고 많아지게 되면 우리 엑스피어 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피어 코인으로 이제 돈을 일단 이렇게 이제 벌잖아요. 벌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한 개에 뭐 10,000원이 됐을 때 팔 수도 있고 100,000원이 됐을 때 팔 수도 있고 뭐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혹시 100,000원 현정이가 바라는 뭐 1조가 되려면 이거 한 개에 1,000,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다 부자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다 엑스피어 코인으로 돈을 벌면 누가 대리운전을 하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못 믿는 분들은 가난해지는 방법은 우리 엑스피어 코인을 상장됐을 때 다 팔아서 뭐 데일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다시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 엑스피어 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8분 됐는데요. 8분밖에 안 됐죠. 이 책을 좀 읽고 읽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굳이 빨리 읽지 않아도 되긴 하죠. 늙음의 덧없음.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여인도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말도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한다.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해지기만 한다.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여러 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쑤다.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에 비해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내가 의미를 찾아내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달아나서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 앞으로 달려가는 세월을 보고 있으면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세월이 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줄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루함을 느낀다.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은 혼자 비틀거리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맴돈다. 그러다가 지치면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과거에 젊었던 그를 추억하고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아직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럴 때마다 죽음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게 느껴진다. 죽음은 햄릿의 대사를 중얼거리며 내 곁에 앉는다. 아직 죽음의 손이 가져간 것은 없다. 잠도 오지 않는 밤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레 눈이 감겨 깊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면 표정이 추해지고 불붙은 열정은 한 번의 실패에 끝없는 좌절로 바뀐다. 신에게 평생을 귀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에 하잘 것 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웅도 국가도 시간 앞에 무력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세상에 진실한 것이 있을까?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절망도 따지고 보면 찰나에 주어진 통증 같은 것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분별 있는 인간, 그래서 상처받는 인간의 침실을 정중하게 놓고 했을 뿐이다. 다만 지레 겁먹은 우리가 절망을 죽음과 혼동하여 좌절하고 포기했다. 절망의 형제인 희망도 다르지 않다.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아니다. 단지 속여왔을 뿐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은 속여왔다.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노력하면 내가 그대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의 속삭임에 빠져 인내하고 노력했던가. 그 결과 저들은 희망이 절망이 되는 참혹한 순간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희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가져갈 작정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었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우리의 도구는 누군가가 희망했던 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준 것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구차한 세계에서 빠져나와도 더럽혀진 시간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외의 절대적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우리는 낙원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낙원의 실체를 믿고 싶어 하는데 그리움은 떠나간 자들에 대한 향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움은 욕망의 절정으로 인간의 망상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한 미지에 구애받을 때가 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제하는 낙원을 거닐어 본 적이 없음에도 어딘가에 혹은 죽은 뒤에라도 낙원이 실제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에 기대어 이 비참한 시간과 맞서 싸워보지만 막상 기대했던 낙원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채워진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세워 그곳을 피로 물든 전쟁터로 변모시키고 새롭게 낙원을 개척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의 유무에 대한 증거로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억을 제시하는데 진실은 그렇게 내세운 그리운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만약 천국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들은 수년 내에 새로운 천국의 조성을 위해 신께 기도드릴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햇살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뜬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그 투명한 소립자의 무리가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범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늙음의 덧없음보다 더욱 슬픈 인간의 자화상이다. 구름 너머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듯이 삶의 기쁨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오늘의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만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도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닫게 된다. 세월이 우리 곁을 떠나다니는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나의 젊은 날이 알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병든 몸으로 내가 국립을 수 있는 남겨진 과제는 이것뿐이다. 어쨌든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네, 하웨이 자체 개발 OS 애플 제치고 2위로 중국 OS 독립 본격화 하는 기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났습니다. 네, 하웨이가 우리 회사 후원사로 들어왔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앱 배제 첫 버전 중 테크 독립 생태계 출범 신호탄 앱 1만 개 개발 모든 제품의 확대. 그래서 화웨이도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회사입니다. 삼성 LG도 자체 OS로 독립전쟁 새 수익원 생태계 주도권 확보 나서 중국 화웨이가 신규 운영체제 OS 하모니 OS 넥스트를 공개 출시하며 OS 독립의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모니 OS 넥스트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앱을 배제한 하웨이의 첫 OS로 중국 테크 업계의 독립 생태계가 출범하는 신호탄 격이다. TV, 가전 등 스마트 기기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구글에 맞서 자체 OS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기 판매만으로는 수익을 내는데 한계에 이르며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전략이다. 오픈 베타 시작, 위챗 등 1만 개 앱 개발 맞춤, 1만 개 앱 맞춤 개발. 10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하웨이는 신규 OS 오픈 베타 서비스에 돌입하며 메이트 60 시리즈, 메이트 X5 등 자사 제품에 하모니 OS 넥스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웨이는 2019년부터 하모니 OS를 출시 배포해 왔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로이드 앱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앱 개발 업체들은 하모니 OS에 최적화된 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하웨이는 1월부터 클로즈드 베타 버전을 중국 개발자들에게 공유하며 고도화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바이두, 징둥, 텐센트 등 중국 주요 빅테크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이번 하웨이 OS 넥스트를 위해 1만 개 이상의 앱이 개발됐다고 전했다. 중국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위챗도 하모니 OS 버전이 출시됐다. 하모니 OS 넥스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태블릿, 차량 등 하웨이 모든 제품이 서비스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웨이는 자국 내 애국 소비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과 OS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OS 시장에서 하모니 OS 점유율은 1분기 17%를 차지하며 애플 iOS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전년 동기 점유율은 8%였다. 한때 미국 규제로 바닥을 찍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같은 기간 10%에서 17%로 뛰어올랐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하웨이 폰을 쓰는 사용자가 늘어나며 OS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V 가전에서도 OS 독립 활발. OS 독립 전쟁은 TV 가전업계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자체 개발한 타이젠 웹 OS를 앞세워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도전하고 있다. 글로벌 TV 1, 2위 업체인 만큼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가전으로도 연결하고 최근 부상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정보 플러스 오락 시장도 노리고 있다. 하드웨어가 주력이었던 기업들이 OS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큰 수익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OS 수익 사업이 컨텐츠와 광고다. 구글, 애플도 OS 기반 광고나 앱 마켓 결제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도 크다.
하웨이가 하모니 OS를 처음 출시한 시기도 2019년 미국 정부가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용을 금지한 규제 직후였다. 스마트홈 시대에 기기 간 연결이 중요해지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OS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하고 최적화하는 가장 밑바탕이라며 타사 OS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OS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했다. 기기 간 연결이 중요한 만큼 OS 생태계를 타사 제품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과제다. 타 업체와 제휴를 맺고 O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자사 기기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 TV OS 시장 1위는 안드로이드 점유율 42.2%였고 2위 타이젠 20%, 3위 앱 OS 11.7% 순이다. 예. 급하게 읽었는데요. 어쨌든 하웨이가 하모니 OS 넥스트를 자체 개발해서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중국의 OS 독립이 본격화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아세안 35년 만에 최고 수준 밀착. 네. 고급 인력 교류 확 늘린다. 네. 이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여기 양손 꼭 잡은 한일 정상 윤, 이시바, 케미, 성신호 아세안서 첫 정상회의를 했는데 라오스에서 했다는 거죠. 라오스. 라오스.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호의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 이 두 분이 정상회담을 한 장소가 우리가 라오스 정부하고 엑스피어 블록체인 그 특구 그거 MOU를 체결한 장소라고 합니다. 네, 비엔티안 라오스 거기에서 두 분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분이 받으셨어요. 저는 69년생인데 이분은 70년생 70년 개띠랍니다. 창밖은 고요합니다. 고단한 날에도 한 문단이라도 읽고 잠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서 참 그래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온 식구가 다 아버지가 이제 아재아재 발해하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어쨌든 동생들도 남동생들도 다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책을 다 지금 매진돼 가지고요. 지금 선 주문 받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AI 사피엔스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3분인데요. 어쨌든 AI 사피엔스 대기업도 제조기업도 반드시 알아야 할 메타 세상의 소비 생태계. 네. 드라마의 열기는 곧바로 대한민국 음식 즉 K푸드로 확산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올곡 김밥은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한다. 23년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우리 라면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한국식 라면의 대유행이라고 할 만하다. 심지어 라면의 원조인 일본 1위 라면회사 니신에서 삼양 불닭볶음면,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불닭볶음면을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라면을 출시했다. 포장에도 떡하니 한글을 적었다. 한국 라면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얼마나 좋으면 자존심 강한 일본 기업들이 이런 시도를 할까? 니씨는 인스턴트 라면을 컵라면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인데도 말이다. 검은 반도체 김의 인기도 폭발적이다. 23년 김 수출액도 1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K푸드의 인기는 드라마가 이끌어낸 성과이다. 지난 10여 년간 K팝, K드라마 등이 만들어낸 팬덤의 지속성을 보면 K푸드의 팬덤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더 많은 K푸드가 메타 세상 디지털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기회를 알토란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연구개발 노력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다양성이 풍부하고 리스크에 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메타 세상에서 형성된 K 팬덤이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들은 기존 거대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감이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 24년 산업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액 목표는 무려 7천억 달러, 910조 원이다. 23년 자동차 수출액은 83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반도체 수출액도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160조 원을 훌쩍 넘겼다. 방위산업도 수조 원, 수십조 원 수출 계약이 흔하고 조선중공업도 수십조짜리 계약을 뚝딱 해치웠다는 기사를 종종 만난다. 비싼 배는 한 척에 2조 원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스케일만 비교하면 신산업이 이런 산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김이나 라면이 아무리 인기라고 해봐야 수출액이 이제 겨우 1조 원이 넘었고 기업 규모가 그래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게임 회사의 수출액도 22년 되어서야 겨우 1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부에서 발표한 22년 컨텐츠 산업 수출 총액이 132억 달러, 17조 1,600억 원이니까 전체 수출액에 비하면 확실히 존재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스타트업보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당연히 제조업을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산업 생태계에도 종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산업 생태계도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그 생태계는 위험도가 높다. 22년 시작된 반도체 불황은 23년 내내 지속되었고 삼성전자만 누적 적자가 15조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진으로 인해 세수가 무려 60조 원이나 줄었다고 한다.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도 주식도 함께 악순환에 빠진다. 한 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호황일 때는 좋지만 불황일 때의 충격은 엄청나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특정 산업의 비중이 분산되면 충격파는 훨씬 작아진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크게 높지 않다. 특히 우리와 달리 제조업의 비중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산업이 함께 공존하며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도 풍부하다. 그래서 팬데믹이나 공급망 변화 같은 급격한 글로벌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도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리스크에 강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이다. 건강해지려면 산업의 분야도 다양해야 하고 기업의 크기도 다양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더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기업도 많아져야 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K 팬덤 기반의 신산업들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영역을 우리에게 더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 산업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이나 레거시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룰도 매력적이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업, 청년들이 도전하기 유리한 산업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일단은 또 오늘 저녁에 갈 데가 있습니다요. 10월 11일 금요일 내일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